전기차, ESS 저장 장치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국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배터리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안전성 문제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진압 방법이 없어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 기업이 배터리에 생긴 문제를 빠르게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력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기술력이 탑재된 배터리 팩으로 제품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배터리 팩 생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국내 기업을 만나봅니다. 네, 다양한 산업에서 떠오르고 있는 주요 화두,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 친환경이 미래 핵심 기술이 되면서 이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하는 배터리 시장이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 중심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김창호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배터리 하면은 실은 요즘 제일 핫한 분야인 전기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외에도 전기 버스나 전기 바이크가 거리에서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배터리의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배터리는 그 적용 분야가 매우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 우리 흔히 보이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뭐 자전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용으로 해가지고 ESS나 그 UPS 등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수 용도로 그 의료 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수함 같은 그 군용 장비, 그리고 우주 발사체나 위성의 그 전원 등 아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배터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K배터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 그 배터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와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일본에 비해서는 한 10년 정도 늦게 소형 2차전지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자들이 노력을 해서 일본은 극복을 해서 그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생산량 측면에서 선두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중국이 그 한국인 기술자들 적극적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기술을 확보하고 가격, 물량 이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배터리의 뭐 가격이나 물량도 중요하지만 이 질적 향상도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일 텐데 세계 시장에서는 이 K배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현 위치 궁금합니다. 배터리 산업 전반적인 기술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상위권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가격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뢰성이 별로 안 좋고 품질이 나쁜, 안전성이 나쁜 제품을 가격이 싸다는 것만으로 판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품질이 좋은 K 배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 가장 기초적인 게 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을 만들고 개발하는 기술, 그다음에 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자재 기술이 되죠. 그거는 세계 정상권에 있고요. 그리고 이 셀을 모아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팩 기술도 매우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 넓긴 하지만 이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고 또 다양하게 관련 경험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는 좀 부족한 편이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풀은 넓게 형성돼 있지만 깊이는 좀 얕은 것.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예.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선보이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실까요? 저는 그 배터리 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배터리 팩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도 여러 개를 써야 되고 기술도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기술도 가지고 있고 깊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원은 적지만 전 분야의 기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기술과 그거에 대해 관련된
기술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배터리팩을 개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안을 두실지요? 그 배터리는 성능 외에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네. 혹시 뭐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몇 해 전부터 배터리 화재가 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안전성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것, 요걸 갖다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는 단 한 번 사고가 터진 것, 즉 화재가 나거나 폭발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고객이 가진 차량이나 건물 같은 아주 고가의 어플리케이션을 못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안전성의 위험에 노출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배터리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텐데,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력에 주안을 두십니까? 배터리 안전성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배터리 팩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일단 제일 먼저 기초 기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한 셀을 볼 줄 알고 그걸 선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셀을 균일한 품질로 모을 수 있는 또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원자재는 됐고 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 때 필요한 기술들이 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는 팩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팩을 만들 때 들어간 셀들이 균일하게 동작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류나 이런 게 집중되지 않고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이 동작을 할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있을 때 그걸 관리해 주는 기술력, 이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화재나 그 폭발에 대비해 가지고 안에 있는 셀 어느 하나가 문제가 돼 가지고 발화가 됐을 때 이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화재 전이 방지 기술, 이게 필요합니다. 예. 자, 이 배터리팩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방지하는 기술이 필수라는 건데, 얼마 전에 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셨다고요? 예, 그 저희들은 좀 기존 상용화된 기술하고 좀 다르게 위험의 징조를 미리 예측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 기술을 저희들 개발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나올 텐데, 예.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관리 상한 하한 사이에 배터리 내부 관리 인자가 다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예. 이건 아주 정상적인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관리 하한 상한에 어떤 그 한 인자가 막 급격히 변해서 벗어나죠. 예, 불안정해 보이네요. 예, 분장이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존 상용화된 기술은 요 그림은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18불 정도 되는 위치, 거기에 가야만이 문제가 발생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관리 인자가 앞에서부터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래 가지고 미리 변화가 시작이 될 때 그걸 저희 감지를 해서 위험하니까 조치를 취해, 이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하자면 위험의 사전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고를 막는 기술, 이게 이제 저희 기술의 핵심이고, 요 관련된 지적재산권도 한 3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화재를 예방하는 기술력이 적용된 배터리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은 곳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생산 해주시죠. 제품의 경우는 모빌리티 쪽으로 뭐 오토바이나 예. 골프카트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반 물류용으로 해가지고 AGV나 AMR 쪽에 저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가지고 동남아, 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수출하기 위한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성은 들어가지 않은 샘플의 경우는 전기 자동차 의료기기, 그다음에 양식장 바지선용 배터리 이런, 그리고 또 우주선용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 또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좀 우주 발사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최근 민수 발사체 업체 상대로 해가지고 판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바지선, 남해에 가면 바지선들이 많은데 그 바지선이
이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전기 바지선으로 바꾸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 완료가 되면 지자체가 어민들을 위해 가지고 바지선 임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참여해가지고 판로를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중국 같은데 굉장한 그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원자재 수급, 그다음에 가격 물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막 변화하거든요. 셀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는데 거기에 우리도 빠르게 편성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거기다 엎어가지고 좀 성장을 시키면 우리 회사도 성장할 거고 그래서 결국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K 배터리의 위상을 높이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호 대표님과 K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